한글의 탄생, 책머리에. 한글은 15세기 한반도에 태어난 문자 체계의 명칭이다. 훈민정음 혹은 정음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책에서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쓴다는 것과 즉 알매 얼마나 깊은 곳에서 한글이 탄생했는가를 짚어보며 언어와 문자를 둘러싼 물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안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한 가지 독특한 문자 체계를 아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소리로 성립된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이 태어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신비로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이다. 공기의 떨림을 우리는 언어음으로 듣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립된 말해진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자라는 시각적인 장치를 통한 쓰여진 언어가 되는 것일까? 한글의 구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음이 문자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한글을 보는 일은 하나의 문자 체계를 뛰어넘어 언어와 음과 문자를 둘러싼 보편적인 모습까지도 보는 일이 된다. 언어란, 음이란, 문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넓은 언어학적 시야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의 모습 속에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그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시좌이다. 언어학적 시야에서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책을 읽어나가는데 언어학이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의 제목에 한순간이나마 눈길을 주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물음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책의 뒷부분에는 이 책을 계기로 하여 읽어나갈 수 있는 문헌을 소개하고 용어집을 겸한 색인과 간단한 연표를 붙였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며 언어학을 혹은 한국어를 일본어를 생각하는 즐거움에 빠져 무심코 입가에 미소를 띌 수 있었으면 한다. 언어나 문자보다 한글이 태어난 역사적 배경에 더 흥미를 느끼는 독자는 제4장부터 읽어도 좋겠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엮여 있다. 먼저 한글을 낳은 한국어라는 언어의 특징을 일본어와 대조해 보겠다. 또한 한글이란 어떤 문자인가를 살펴본다. 그 구조를 본다. 일본어를 표기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나와 한자, 또 로마자 등 다른 문자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더 넓은 시야에서 문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권과 일본어권이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용되게 된 한자와 고전 중국어인 한문에 맞서 어떻게 대치하였는가를 주목하는 것도 문자 만들기의 원리와 한글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글의 구조를 살펴본 후에는 한글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눈을 돌려보자. 한글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는 문자를 만든다는 일 자체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지 안에서 의문의 대상이었다. 한글을 만들려는 지성들이 있었던 한편에는 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자기 존재를 걸고 항의하는 또 다른 지성들이 있었다. 이런 구조의 문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구조의 문자는 바로 지의 파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지성들이었다. 그들의 물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누구나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문자가 있다고 해서 곧 문장이나 텍스트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는 문장으로,
그리고 텍스트로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가 텍스트가 되려면 전혀 다른 지평을 획득하여야 한다. 옛 현인의 말을 빌린다면 목숨을 건 비약이 필요한 것이다. 텍스트가 될 수 없는 문자는 각인된 흔적이나 먹의 농담 등으로 존재할 뿐 문자로 있을 수조차 없다. 문자를 만든 지성들은 이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편 쓰기를 위한 문자의 모든 시스템과 기법도 전부 물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체가 있고, 붓이 있고, 먹이 있고, 종이가 있고, 서법이 있고, 인쇄술이 있고, 책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텍스트가 숨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문자는 이것들까지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읽고 그 문자로 쓰여지는 것 자체가 사색이 되고 사상이 되고 사조가 되고 정치가 된다. 문자로 살고 언어라는 것을 묻는 일은 때로는 인간의 존재까지도 위협한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것, 거기에는 문자를 둘러싼 물음을 뛰어넘은 쓰기라는 영위와 쓰여진 것, 즉 에크리튀르를 둘러싼 물음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인간의 지혜를 둘러싼 거대한 물음이 넓게 가로놓여 있다. 한글의 탄생이 이렇게 지혜를 둘러싼 드라마이기도 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글을 세계사 안에 등장시킨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파헤쳐 볼 것이다. 훈민정음이란 문자 체계의 명칭인 동시에 책의 명칭이기도 하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에는 먼 훗날의 21세기를 예언이라도 한 듯한 지나간 역사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민족주의적인 맥락에서 칭송받는 일은 적지 않으나 그 책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보편적인 맥락 안에서 지위 성립의 근원을 비추고 있음을 독자 여러분께서 읽어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훈민정음이 출간된 이후로도 한글은 그 성장의 역사 속에서 극적인 순간을 몇 번이고 맞이한다. 그 모습 또한 말을 둘러싼 귀중한 물음을 던져줄 것이다. 한글의 탄생, 그것은 문자의 탄생이자 지를 구성하는 원자의 탄생이기도 하고 쓰는 것과 쓰여진 것, 즉 에크리튀르의 혁명이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미를 만들어내는 게슈탈트, 즉 형태의 혁명이기도 하다. 이 책이 그러한 거대한 탄생의 드라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노마 히데키